안녕하십니까. 클리기 사람의 이준수입니다. 거의 온 가족이 의료인인 분이 있습니다. 부부가 13년 동안 오지에서 의료 봉사 활동도 펼쳤다고 하는데요. 전주 예수병원 국제진료소장인 이대영 외과 과장과 함께 따뜻한 이야기 또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저하고는 사실 구면이에요. 네. 예. 지난달에 국제로터리 3670 지구 암 환자와의 아름다운 동행 때 그때 이제 만나게 됐는데 호스피스 병동 지금 근무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얼마나 되셨습니까? 1년 반 정도 지금 환자분들 돌보고 있고요. 저희가 새로 병원에서 호스피스 병동을 이제 열 지가 한 2달 정도 되어 가는데, 예, 지금 새롭게 호스피스 병동을 꾸미고, 예, 환자분들을 지금 보살피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다른 병동보다는 감정적으로 의사 선생님들도 그렇고 의료인들이 정말 힘든 공간이라고 들었습니다. 이 생과 사를 또 넘나들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말기 암 환자로서 거의 생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는 분들을 대하기 때문에 이렇게 감정적으로 힘들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계속 이제 환자분들을 보내드려야 되는 상황이고 또 아무래도 말기 암 환자분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증상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다 조절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고 또 가족들까지 같이 그 감정적인 부분들까지 돌봐야 되는 부분들이 좀 보람도 있긴 하지만 예. 또 감정적으로 이제 소진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거의 뭐 이제 말기인 상태인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네. 어떤 돌아가셨을 때 그 하루 종일 또 우울하고 그런 점들이 벗어나기 쉽지 않아 보여요. 네, 오늘 아침에도 갑자기 좀 저희 생각했던 것보다 일찍 임종하신 분을 아유. 이제 보내드리고 왔는데 예. 여전히 감정적으로 좀 힘든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모두에도 거의 온 가족이 의료인 가족이라고 했는데 부모님이 또 아버님께서 의사 선생님이시고 어머님은 또 간호사. 네. 예. 그리고 이대영 과장님도 외과 의사이시고 또 부인께서도 또 간호사. 네. 예. 우연인가요? 아무래도 이제 어릴 때부터 아버지께서 이제 진료하시는 모습도 보고 이제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큰 영향이 있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둘째 아들도 아들 둘인데 지금 의대 재학 중에 있다면서요? 네, 큰애는 이제 기계공학 공부하고 있지만 작은애는 꼭 의사가 되고 싶다 이렇게 마음을 전해서 지금 공부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네. 이제 둘째 아들이 만약에 며느리까지 간호사를 만나게 되면 3대로 이어집니다. 2세 가족이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렇게 될 것 같네요. 네. 의사의 꿈은 중학교 때부터 이제 갖게 됐다고 했는데 역시 아버님 영향입니까? 어떻습니까? 네, 아버지 영향도 분명히 있었고요. 예, 특별히 한 소아과 의사분의 이야기를 좀 들으면서 예. 그때 나도 의사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좀 했던 것 같고, 근데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이렇게 무엇이 다른 것이 되고 싶다는 이런 생각을 안 해왔던 것 오직 같아요. 의사의 길. 네, 네. 네. 제가 예수병원에서 처음 만나 뵀을 때도 참 첫인상에서 이분은 의사 선생님으로서 참 따뜻하게 환자를 대해주시겠다. 첫인상이 강하게 그런 따뜻함이 묻어났는데 그런 마음 때문인지 오지라고 할 수 있는 그 아랍 국가에서 의료 봉사를 10년 넘게 13년 예, 거주까지 하면 17년 정도를 네. 이렇게 아랍 국가에서 머물렀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이제 자세하게 좀 들려주세요. 네, 어떻게 네. 해서 가게 됐는지. 네. 예멘이라는 나라죠? 네, 네, 예멘. 네. 처음에 한 6년 반 정도 2005년부터 2011년까지 그곳에서 봉사활동들을 좀 했었습니다. 네. 어떤 누구 소개가 있었습니까? 그때 저희 이제 소개한 단체가 인터서브라는 단체였는데 인터서브. 예, 그곳에서 예멘이라는 아랍 국가를 소개해 주면서 좀 의료적으로 굉장히 낙후되어 있고 경제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그런 곳에 가서 좀 활동들을 하면서 좀 도와주면 좋겠다 이런 요청들이 있어서 가게 되었습니다. 네. 가보니까 실상은 어땠어요? 예멘은 2018년인가 19년 그 제주도에도 난민이 왔었잖아요. 네. 예, 내전 겪고 있는 나라라고 그 정도만 저도 이제 알고 있는데 생활 수준이라든지 우리나라하고 견줘봤을 때 어느 정도나 형편적으로 어려운 나라인가요? 아랍 국가이긴 하지만 예. 굉장히 이제 아시아 지역에서 5번째 손가락 안에 드는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고요. 저희가 갔을 때만 해도 좀 안정되어 있었긴 했지만 지금 그 이후에 2011년 이후에 전쟁
내전을 겪으면서 굉장히 더 어려워진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민 소득이 1인당 국민 소득이 한 1,000불 정도까지밖에 안 되는 열악하네요. 열악하고 네. 우리나라 한 60, 70년대. 네, 60, 70년대 정도 의료 수준도 그렇고 생활 수준도 그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변변한 어떤 병원 같은 건 기대하기가 쉽지 않겠어요. 의약품이라든지. 그렇죠.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고 저희가 일했던 이제 정부 병원도 더 이제 사립 병원들보다 더 열악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많은 환자분들이 충분히 이제 치료받으면 회복될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렇지 못하고 이제 생명을 잃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외과 의사이기 때문에 가서 이제 외과적인 수술을 또 담당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수술도 많이 주로 하고. 이제 뭐 암 수술도 하셨겠고. 네, 암 수술도 하고 제가 직접 수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곳에 가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환자분들을 보고 진료하고 수술을 하는 것이 뭐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그 한계가 있고 제한된 것들이 많기 때문에 많이 고민하던 것이 이제 현지 의사들이나 간호사들이 조금 더 잘할 수 있도록 제가 돕는다면 그들이 뭐 제가 없다 하더라도 또 오히려 저 혼자 하는 것보다는 좀 더 많은 파급 효과와 장기적인 어떤 발전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곳에서의 삶도 궁금해요. 60, 70년대 우리나라 정도로 보면 경제 상황인데 모든 게 다 열악하고 이제 불편할 텐데 네. 음식이며 그곳에서 생활은 부부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멘 음식은 참 저희 입맛에 잘 맞습니다. 지금도 좀 많이 그리운 음식이기도 하고 거기서 사람 사는 곳이기 때문에 좀 좋은 것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 저희는 이제 수도가 아니라 지방에 또 있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순수하고 좋은 관계에서 이렇게 살아갔던 것 같고요. 좋은 친구들도 많이 맺었던 것 같고 오히려 저희는 이제 사랑을 주고 좀 도와주러 갔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더 사랑을 많이 받고 도움을 많이 받았던 그런 기억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사실 아랍 국가 생각하면 그 미드 영향인지 미국 쪽에 좀 편향된 영화를 많이 봐서인지 네. 좀 선입견이 있잖아요. 왠지 무슨 테러 뭐 이런 쪽으로만 연상이 되고 살아보니까 실제 어때요? 사람들 성향이. 일반적으로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순박하고 굉장히 친절하고 많은 또 사랑을 베푸는 그런 분들인데 아무래도 이제 이슬람 지역이다 보니까 분명히 테러를 하는 이제 극단주의자들도 분명히 있고 또 외국인으로서 살아가기는 좀 불편하고 이제 안전이 잘 보장되지 않은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이제 압박감들도 상당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다 뭐 사람 사는 곳이니까 그럼요. 또 좋은 네. 사람도 있고 그러겠죠. 네. 레바논 또 시리아 국경 지역 이런 쪽도 의료 이동 봉사를 또 하셨더라고요. 그곳 역시 위험하지는 않았습니까? 거기도 여전히 위험은 있죠. 아무래도 이제 분쟁 지역이기도 하고 외국인으로서 어떤 납치나 이런 테러의 위험들이 분명히 이제 상존하기는 했는데 그런 위험들을 저희가 잘 조심해서 관리를 하면서 어려운 환자분들을 찾아가서 저희들이 진료를 계속 진행해 왔었습니다. 네. 혹시 그러면은 그 우리 이대영 과장님처럼 한국인 의료인들이 덜어 있었습니까? 예멘에서는 몇 분 있었고 또 병원에서 그런 일들을 하는 활동가들도 계셨는데 레바논에서는 아마 제가 처음 이제 그곳에서 시작을 했고 그 이후에 몇 분이 더 들어와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네. 그런 분들 역시 우리 이대영 과장님처럼 그런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해서 그렇게 결정을 내린 거라고 보여지나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죠. 아무래도 어려운 분들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왔을 거라고 믿고 있고 또 그들의 이제 활동들을 보면 참 제가 또 도전을 받는 경우들도 꽤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아드님 두 분 있잖아요. 네. 아랍 국가에 있을 때는 교육을 어떻게 했나요? 그러면 예멘에 있을 때는 같이 이제 외국인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 외국인들의 자녀들 같이 좀 모여서 부모들이 이제 같이 교육을 하고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멘은 또 상당히 보수주의적인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교육도 굉장히 이슬람의 기준으로 해서 교육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맞는 부분도 많고 또 염려가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외국인 부모들이 같이 모여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가끔 이렇게 아이들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오신 선생님들이 계셨거든요. 그분들의 이제 도움도 좀 받고 그랬었습니다. 선교사분들도 계셨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품앗이 교육을 네네, 한 맞습니다. 거네요. 네. 와. 17년간 아랍 국가에 이제 거주하다가 한국에 들어온 지는 한 3, 4년 지금 네, 되신 3년 거잖아요. 됐습니다. 모든 게 그러면은 아랍 쪽에 좀 익숙하시겠어요. 아직은 한국보다는 어떻습니까? 예. 지금은 많이 한국이 익숙해졌는데 예. 처음에 와서는 한국에서 살아가는 게 너무 불편하기도 하고 어색하고 특히 이제 외국에서 오래 생활하다 보니까 한국말을 쓸 기회들이 네, 많이 네, 없어가지고 네. 한국말이 너무 이렇게 환자분들에게 설명도 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의사가 확신이 있는가 싶을 정도의 이제 의사소통하는데 좀 한국말이 좀 버벅거리기도 하고 그런 불편함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제 밖에서는 이제 주로 아내밖에 이게 한국말을 쓸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네요. 단어들도 생각이 안 나고 문화적인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어색하고 좀 힘들었던 부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17년 사셨으면 아랍어는 곧잘 하시겠는데요. 그러면 의사소통은 다 가능하지 않을까 기본적인 싶은데. 의사소통들은 했었는데 예. 지금은 또 많이 잊어버렸습니다. 안 쓰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한국에 와 있는 예멘 사람 만나면 반가울 것 같아요. 네, 얼마 전에도 한번 통화한 적이 있는데 또 잘 안 쓰다가 또 그분을 만나서 전화 통화를 하다 보니까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너무 반갑게 통화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예수병원과의 인연은 어떻게 해서 그러면은 아랍에서 생활 마치고 곧장 또 예수병원으로 오게 됐나요? 어떤 인연 때문에? 이제 제가 안식년으로 한국에 잠깐 들어온 것이었는데 예수병원장님께서 예수병원이 조금 더 예전에 선교사의 영향을 받고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병원이 성장을 하고 지금도 여전히 많은 환자분들을 돌보고 있는데 이제 저희들보다 더 어려운 지역 그런 지역에 저희들의 경험을 살려서 또 예수병원이 그런데 좀 도움을 드리고 또 그런 쪽에 좀 더 여러 가지 활동들을 확장하는데 도움을 주면 좋겠다 이런 요청이 있어서 국제진료소장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네. 예수병원이 제가 알기로는 이제 수술하고도 수술비가 부족한 경우라든지 또 외국인 분들은 형편이 딱하잖아요. 이런 네, 분들을 맞습니다. 위해서 금전적인 도움을 주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병원이라고 전해드렸는데 어떻습니까? 예, 병원 자체적으로도 많이 도움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병원 내 국제의료협력단이라는 단체와 새힘 암환자 후원회 지금 이제 새힘 나눔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는데요. 예. 이런 이제 단체들을 통해서 직원들이 후원을 하고 그것을 모아서 이제 어려운 이제 환자분들을 저희들이 돕고 있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국제 로타리라든지 이런 곳에서도 지속적으로 또 동행해주고 후원해줘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지난번에 프로그램 함께하면서 네. 그리고 이제 그 이전에 원래 이제 부산 분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곳에서 수련을 했더라고요. 네, 네. 예. 94년부터 99년까지 인턴 레지던트를 예수병원에서 했습니다. 네. 이제 그게 좀 중요한 계기가 되었는데요. 처음에 저는 외국에 나가서 이런 활동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마음이 없었고, 또 반대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굳이 외국까지 가서 그런 분들을 찾아야 되냐, 이런 생각들도 했었습니다. 예수병원에 와서 한 4년째 되었을 때, 마침 이제 계기가 되어서 예수병원 앞에 있는 선교사님들 묘지에 간 경험이 있습니다. 네. 그곳에 가서 이분들은 정말 그때 우리가 어려웠을 때 아무 대가도 없이 이곳에 와서 생명을 내어주시고 이곳에 묻히기까지 했는데 그분들의 마음이 많이 저한테 들어왔습니다. 이분들은 무슨 마음으로 여기 와서 이렇게 생명까지 바치셨을까. 그러면서 저는 왜 한국에 이렇게 어려운 환자분들에 내가 집중을 하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좀 더 어려운 지역들 많은데 내가 한국에서 남아서 한국의 어려운 분들을 생각하는 것은 아마 제가 가질 수 있는 것들을 누리면서 이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었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외국의 더 어려운 지역들을 외면하고 있지 않았나. 그런 좀 생각을 하게 되니까
좀 비겁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좀 우리의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좀 더 어려운 나라들을 좀 더 찾아보게 되었고 그게 좀 계기가 되었던 생각이 듭니다. 네, 참 따뜻한 마음씨를 가지신 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온 가족이 의료인이고 또 부부가 17년 가까이 아랍 국가에 살면서 특히 이제 예멘 네. 분들을 위해서 의료 봉사를 펼치셨는데 부모님께서 굉장히 반대가 심했을 것 같은데요. 처음에는 아 이제 돈도 좀 벌고 자리를 잡고 또 외과 의사가 얼마나 귀합니까 요즘. 예. 네, 그렇죠. 아무래도 처음에는 이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제 외국에 또 어려운 지역으로 가려다 보니까 안전에 대한 문제들 염려들이 좀 맞아요. 많으셨던 그게 제일 것 같고요. 큰 문제죠. 네, 예. 네. 근데 그 이후에는 이제 저희들이 하는 것의 그 가치들을 인정해 주시면서 많이 도와주시고 지원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셨습니다. 네. 만약에요, 문득 또 이야기 나누면서 드는 생각이 아드님이 또 남아 있잖아요. 네. 아빠 나도 아버님처럼 해외 오지 어려운 나라 가서 의료봉사 할 거야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뭐 여전히 안전에 대한 문제는 걱정이 되지만 너무 고마울 것 같아요. 예, 저희가 해왔던 것들을 인정해 준다는 그런 느낌도 받을 수 있어서 좋을 것 같고 저희들이 해왔던 것처럼 정말 어려운 분들을 찾아가서 그분들을 돕겠다는 마음이 있다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오히려 같이 가실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럼 같이 가자.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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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 보니까 또 해외 의료 봉사상 대통령상을 받으셨더라고요. 사실 뭐 저보다 더 훌륭하게 역할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좀 과분한 상을 제가 받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그때 저희가 레바논에서 난민분들을 많이 도와주는 역할들을 했었는데 사실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왜냐하면 계속 난민들이 저희가 아무리 열심히 그분들을 돕는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많고 한 100만 명 이상의 난민들이 들어가는데 제가 사실 도울 수 있는 분들은 너무 제한적이잖아요. 그리고 계속 이제 어려운 분들 옆에서 살아가는 것이 좀 고통스럽기도 하고 그분들의 감정이 이제 고스란히 저희들한테 전달이 되니까 참 쉽지 않은 시간들을 많이 보내고 있었는데 이제 그런 이제 상을 받았다는 것 때문에도 네. 참 많이 격려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좀 더 그분들을 열심히 잘 섬길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던 것 같고 그래서 참 많이 감사했습니다. 네. 우리가 한때는 난민 수용에 대해서도 첨예하게 대립이 있었는데 네. 다른 생각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난민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선입관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들도 난민이었잖아요. 얼마 전의 시간에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이렇게 제대로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슬람 쪽에서 난민이 들어오게 된 것에 대한 좀 아무래도 선입관들이 네, 특히 이제 테러리스트라는 이런 예. 선입관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경험을 한 나라로서 국민으로서 그런 분들을 좀 더 따뜻하게 그 선입관을 좀 빼내고 어려운 분들에게 이제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진 국가 또 민족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좀 듭니다. 네, 우리가 살면서 힘들었던, 고생했던, 어려웠던 기억은 참 오래 가잖아요. 네. 소중하고. 예멘에서의 기억나는 혹시 가족이라든지 환자 있습니까? 수술했던. 참 정말 어렵게 찾아온 총상을 입은 네. 아주 어린 아이였어요. 10살 미만인데 최고는 뭐 5살 정도밖에 되지 않을 총상을 못 한번, 먹어서. 네, 못 예, 먹고 저희한테 왔을 때는 이렇게 배 옆으로 이렇게 대변이 나오는 이제 그런 좀 아주 열악한 이제 어려운 상황에서 저희가 찾아왔는데 마침 저희가 수술을 잘 해서 아이가 잘 회복돼서 갔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 아이가 한 달 뒤에 잘 회복돼서 성장이 돼서 다시 저희를 찾아왔는데
선물로 이렇게 자기가 잡았다고 하면서 이제 거북이를 가지고 오. 왔어요. 그래서 식용.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걸 이제 네, 네. 키우라고 가져온 건지 네, 네. 아니면 먹으라고 가져온 건지 이제 그 기억이 참 많이 나고, 또 한 분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현지 의사분들, 간호사분들을 저희가 좀 돕는 역할들을 많이 하자 이런 생각들을 하고 특별히 이제 환자분들이 저희 병원에 왔는데 어려운 상황이 되면 저희가 심폐소생술해서 환자분을 다시 살리는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그건 병원인데 그런 노력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뭐 알라가 뭐 이렇게 해서 이런 상황이 된 건데 네, 우리가 네, 네. 해줄 것들이 뭐가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물론 일반 분들은 심폐소생술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없지만 적어도 병원에서는 그런 노력을 함으로써 환자분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런 어떤 가치관도 문제가 있었겠지만, 네, 문화적인 차이죠. 네, 문화적인 네. 차이도 있었겠지만 아마 의사와 간호사들이 그런 이제 훈련들을 잘 받지 못한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처음 심폐소생술 교육을 저희들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차례, 네 차례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병원에도 이제 코드 블루 팀이라고 해서 이제 심폐소생술하는 팀을 꾸리고 이렇게 교육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마침 환자분, 아주 좀 힘든 환자분이 저희 병동으로 들어왔는데 예. 그분이 병원장님의 삼촌이셨어요. 그래서 심장이 아주 안 좋으셔서 이제 들어오셔서 네, 현지 네, 네. 심장내과 의사가 그분을 돌보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돌보고 있으니까 저는 이제 수술이 있어서 수술방에 이제 올라가게 되었는데 저희 간호사가 아주 급히 저를 불렀어요. 환자분이 안 좋아서 심장이 멎었다. 빨리 와서 도와달라. 그래서 저희 병동에 내려갔더니 제 아내와 팀이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관 삽관을 하고 같이 심폐소생술을 하는데 한 20분, 25분 이렇게 지나가는데 별로 반응이 없는 거예요. 네. 환자분이 병원장님의 삼촌이시니까 병원에 다 이제 집행부들이 다 오시고 병원장님 오셔서 총동원령이 되겠죠.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회복이 되지 않으니까 이제 울기 시작하시고 이제 안 되나 보다 포기하는데 30분이 넘어가자 환자분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심장이 돌아오고 1시간, 2시간이 지나면서 호흡도 다시 돌아오고, 그 다음 날에는 걸어 다니고 식사까지 할 정도로 정말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회복되는 경험을 하게 됐어요. 제가 의사 생활을 쭉 이렇게 해오면서 그만큼 많이 심폐소생술을 병원에서 했지만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돌아오는 경우는 사실 처음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병원에 소문이 다 나고 병원 역사상 처음으로 이렇게 심폐소생술을 통해서 환자분이 회복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모든 분들이 다 보셨잖아요. 그래서 병원 내에 많은 분들이 심폐소생술의 중요성들을 깨닫고 그러니까 함께 했던 팀이 그 자부심이 또 아주 이제 커졌죠. 어떻게 보면 또 저희들이 자부심이 또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던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는 이제 알라신도 중요하겠지만 네. 골든 타임을 놓치지 그렇죠. 않기 위해서 심폐소생술. 우리나라도 지금 초등학생도 6학년짜리가 아빠를 살린 그거 네. 사례도 있었잖아요. 네. 그만큼 중요한데 제대로 정착을 할 수 있게 네. 심어놓고 오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돼가고 있는데. 지금 로타리언으로도 활동도 하고 계시잖아요. 봉사 관련돼서는 어쨌든 솔선수범하고 계시는데 초하의 봉사라고 하잖아요. 네. 나 자신을 뛰어넘는 봉사. 참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지속적으로 봉사한다는 건 봉사의 의미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줄곧 의료봉사 해오셨는데. 아무래도 저희의 도움이 상당히 필요한 분들이 있고, 어떤 경우에는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이제 일어설 수 없는 상황에 있는 분들이 분명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이 만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내미는 손이 한 생명을 다시 일으키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참 저희들이 그런 상황에 빠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간에 그런 부분에 사랑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의 마음이 꼭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도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저희들이 찾고 내미는 손을 통해서 그분들과 같이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오늘 아침엔 참 스튜디오가 훈훈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큰 병이든 작은 병이든 병원 가면 무섭잖아요. 네. 환자들 따뜻하게 또 편안한 미소로 맞이해 주시고 앞으로도
봉사활동 꾸준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아직 전쟁 중인데요. 항복한 한 러시아 군인에게 우크라이나 주민이 따뜻한 홍차와 빵을 건네는 동영상이 요즘 화제인데 하루속히 전쟁이 좀 끝을 맺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